50대 후반이 되니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눈가 주름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바로 이와 잇몸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훨씬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루 3번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꼬박꼬박 양치질을 해왔습니다. 그게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제 치아와 잇몸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넘게 진료해온 치과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하더군요.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제 치아와 잇몸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닦는 게 아니라 수명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잘못된 양치질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말입니다. 몇 달 전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 있고 치근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했던 게 오히려 문제였다는 말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예전보다 이가 길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사실은 이가 길어진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잇몸 후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 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양치질도 나이가 들면 잇몸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칫솔은 반드시 초극세모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칫솔보다 3배 이상 부드러워 잇몸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양치할 땐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마치 달걀 껍데기를 닦듯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루 3번이 아니라 하루 2번, 한 번에 2분 이내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래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잇몸만 더 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올바르게입니다. 오늘 바꾸면 10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의 잇몸 출혈이 멈추고 시린 증상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꾸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백, 치석 제거, 강력한 효과 같은 문구에 끌려 강한 치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강한 치약이 특히 미백 치약이나 연마제가 많은 제품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치아를 빠르게 마모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를 감싸는 범낭질이 얇아집니다. 20대보다 70대의 범낭질은 15에서 20% 얇아진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연마 성분이 들어간 치약으로 문지르면 치아가 깎이고 시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치약 하나가 내 치아 10년을 결정합니다. 무심코 고른 제품 하나가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약은 저마모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불소는 1000ppm 정도 들어간 것이 적당하며 민감성 치아용이라고 된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치약은 콩알만큼 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짠다고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식후 3분 안에 양치해야 한다는 이야기 익숙하시지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그게 잘못된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특히 과일, 주스, 탄산 같은 산성식품을 섭취한 후 치아 표면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치를 하면 치아 표면이 더 쉽게 마모되고 침식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 양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물이나 무설탕 차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양치가 불편하다면 불소가 들어간 구강세정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양치 시간 자체를 식사와 연관시키지 말고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조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입이 쉽게 마릅니다. 입이 마른 상태가 지속되면 충치, 잇몸 질환, 곰팡이 감염 등 여러 가지 구강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은 입안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사라지면 몸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시는 물이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고 말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구강 건조를 예방하려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나눠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사용도 큰 도움이 되며 인공침 제품도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구강 건조를 심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지 치아와 잇몸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됩니다. 심장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잇몸 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심장병 위험이 20% 이상, 치매 위험도 3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4년 더 길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입속의 염증과 세균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치아 하나, 잇몸 하나가 내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치아를 바꿉니다.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인생이 웃습니다. 칫솔을 바꾸고, 치약을 바꾸고, 식후 양치를 조절하고, 입안을 자주 헹구고, 정기 검진을 받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짓는 선택이 됩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고 따뜻한 밥 한 숟갈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결국 건강이고 삶의 질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미소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